자, 이제 교재 81페이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죠.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의 나와 있고, 일단 2번 하자에 있는 의사의 성립 요건 사기가 나오죠. 일단 기억할 것은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요건을 좀 검토해 볼게요. 의는 자, 사기가 뭐냐면요, 기망 속였어요.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얘를 빼면 어차피 이것도 뭐죠? 착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다. 그죠?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 요건입니다. 교재하고 좀 순서가 좀 다른데,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망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착오이지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요 기망이 적극적인 행위야 되느냐, 요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침묵으로 사기가 가능하긴 한데 요건은 뭐냐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나 침묵했다 그래서 사기인 것은 아니고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했다면 그건 뭐가 되죠?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그 하단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다 끝나가지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안 알리고 침묵하고 임대차 양도 계약을 했다면 그거는 뭐죠? 기망 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지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암소리 안 했다면 요거는 뭐예요? 사기 기망이 된다는 얘기죠. 뭐 교재는 없지만 판례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면 그것은 뭐예요? 기망 사기다. 왜냐하면 아파트 매립자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암소리 하는 것은 침묵으로 뭐 한 거죠? 기망한 거죠. 그다음에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요 아파트를 1억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아저씨 1억 3천에 파세요 라고 하길래 암소리 안 하고 제가 1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인가요? 1억 3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요 아파트는 1억짜리야 라고 고지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죠. 그죠? 항상 말씀드린 우리 민법에서는 별로 착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죠? 일상은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아이고 아저씨 정신 차려, 이거 1억밖에 안 하는 아파트라고 말하는 분은 진짜 훌륭하시고 착한 분이, 그런 분은 특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알려줄 의무가 없는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기망이 아닌 거죠.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망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사기냐? 여러분들 사시면서 많이 속여 보셨죠? 구라 많이 쳐보셨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서 사기죄로 처벌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망이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 그 기망 중에서 위법해야지만 사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뭐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이 있고 그것이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것이고 뭐가 되냐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넘겨 보시면 위법성이 있을 것 해가지고 일반적인 얘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제가 살이 좀 뚱뚱하잖아요, 그죠? 뚱뚱한데 그래도 지금은 좀 연약한 편이에요, 제가 한 여름쯤 되면요 더 찝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왜 살이 찌나 이렇게 고민해봤더니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제 지금의 가장 문제점은 주중에 강의가 10시 반에 끝나요. 10시 반에 수업이.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 12시 다 되잖아요. 근데 막 배가 너무 고파요. 먹잖아요. 먹으면 1시죠. 근데 또 다음날 아침에 뭐가 있어요? 수업이 있으니까 먹자마자 바로 빨리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몇 개월 동안 반복을 하면 살이 막 꾸물꾸물 찌어가지고 한 여름쯤 되면 막 피크를 이루고요. 막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이제 시즌 끝나면 이제 또 신경 써 살을 좀 빼면 요 정도 유지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밤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배가 고파서 저희 아파트 입구에 순대 파는 아줌마 순대를 파는 데가 있어서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줌마 이 순대 맛있어요? 그랬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순대 1인분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TV 킨 다음에 딱 먹었더니 맛이 더럽게 없어요. 그 아줌마가 저를 뭐 한 거예요? 기망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날 그 순대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 아줌마를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파는 사람이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기망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또 예를 들까요? 학원 등록하시면서 이제 주말반 거기 민법선생님 강의 잘하나요? 했더니 강의 잘한대요. 무조건 잘한다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강의 들어봤더니 더럽게 못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기가 아니에요. 왜요? 학원 측에서 강의를 못하는 사람을 잘한다라고 하는 기망은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강의 잘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 판매하는 사람이 맛없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말할 리도 없는 거고요.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 강사 강의 잘 못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말할 리는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식당 가셔가지고 절대 이모 말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라 그래요? 맛있다 그러는 거죠. 가셔서 꼭 물어봐. 근데 이거 이모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다 맛있다 그러죠, 뭐 그죠? 그죠? 학원 와셔가지고 학원 상담하는 직원한테 강사 강의 잘하느냐 못하냐 뭐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한다 그래요? 잘한다 그러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 우리 상식과의 괴리 현상이 나옵니다. 자, 제가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어요. 분양하러 가가지고 물어봤죠. 여기 장사 잘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가를 분양받고 장사를 시작해 보니까 장사가 더럽게 안 돼요. 그래도 그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절대로 누구 말 믿으면 안 돼요. 분양하는 놈 말 믿으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뭐 한다고 말할 놈이에요. 잘 안 된다고 말할 놈인 거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 문제되는 게 이 전봇대 같은 데 그런 거 있죠. 오피스텔 분양 해가지고 뭐 1억 투자하면 뭐 월 뭐 200씩 보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사기 아니에요? 다 사기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수익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것이고요.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제가 전에 몇 달 전에 궁금합니다 Y 보니까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인데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흥분해 가지고 이제 그 땅 그 판 사람들 집 가가지고 막 방방 뜨고 그러는데, 그거 사기 아니에요?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할아버지 이 땅 사시면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좋은 투자입니다,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땅을 파는 사람이 할아버지 이 땅 사봤자 아무짝에 쓸모없고 땅값 떨어질 거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말할 일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땅값이 오른다고 했는데 안 오른다거나 땅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고요.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사기 분양 이런 것들은 다 뭐가 아니에요? 법원 가면 사기가 아닌 것으로 뭐가 나요? 결론이 나고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일단 1번 판례 보세요. 사기 시가에 대한 묵비, 이거는 뭐가 아니라고요?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 또 허위 고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땅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억 정도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1억 3천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백히 뭐요? 기망이긴 해요. 그렇지만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따라 단순히 높은 가격을 불렀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하지 않은 거고요.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거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고팔레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에 나와 있는데 고의여야대요.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보통 사기냐 아니냐는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자,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고의해야 돼요. 과실로 속인 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고가의 고려청자를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진품이 아니라 가짜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게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 고의해야 돼. 저도 가짜란 사실을 알면서 진품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사기인 거예요. 만약에 저도 실제로 그것이 진품이라고 믿었다면 결과적으로 과실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최근에 그 뉴스 보셨나요? 최홍만 아시죠? 씨름 선수였다 격투 선수. 그 인간 돈 빌렸다가 안 갚아가지고 사기로 이번 집행유예 선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빌렸다가 안 갚는 게 사기인가요? 돈 빌렸다가 안 갚는 게 사기예요, 아니에요?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마음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빌릴 때는 충분히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못 갚게 됐다면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최홍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봤을 때는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뭐로 보는 거죠? 고의로 봐가지고 뭐죠? 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송대관 씨 와이프가 지금 깜빵에 있죠. 구속돼서 지금 있습니다. 왜요? 사기여서. 보니까는 결국 그것도 뭐예요? 돈을 투자받을 때, 돈을 빌릴 때 아무런 갚을 마음도 없이 빌렸다라고 뭐가요? 고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송대관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라고 되면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고의여야 사기고요.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기냐 아니냐가 보통 여기서 결판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의는요. 어떤 고의여야 되냐면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친구들을 골려주는 경우는 사기가 아닌 게 기망을 해가지고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속여서 연맥해야지. 그까지는 뭐예요? 사기가 아닌 거죠. 이게 사기가 되려면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무엇을요?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두 번째 고의가 있어야지만 사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교재는 없지만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판례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가한다는 고의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와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는 2단계 두 개의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그놈한테 손해를 입혀야지라는 고의는 뭐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판례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백화점 사기세일이에요.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데 이게 원래 5만 원짜리 정가가. 근데 5만 원 이렇게 쏘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그래서 백화점 측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원래는 15만 원짜리인데 할인해가지고 뭐요? 5만 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할인 안 하면서 하는 척 한 거잖아요. 이게 사기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망 있죠? 속였잖아요. 그 다음에 위법한가요? 위법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비난 가능성은 주체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아저씨 얼마예요? 물어보면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7,000원만 해요. 깎자.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아저씨 말을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히 속이더라도 비난할 수가 없는 건데 백화점 가가지고 아저씨 이 옷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에이 40만 원 해 라고 깎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요? 우리는 백화점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뭐예요?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백화점은 우리가 대단히 높은 신뢰를 주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백화점이 속인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예요?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인 노점상 이런 데에서는 뭐죠? 속이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많이 가요. 그렇지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와 같은 대단히 신뢰하고 있는 주체의 경우에는 조금만 속이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됐죠? 고의죠. 어떤 고의입니까? 속여가지고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고의가 있죠. 할인도 안 하면서 한다고 속여가지고 할인하는구나라고 믿게 할 고의가 있고요. 할인한다고 믿은 그 고객으로부터 이 옷 주세요라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고도 있는 거예요. 2단의 고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기냐 아니냐가 문제가 돼가지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백화점 측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백화점이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이 옷은 5만 원짜리니까 소비자들은 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사간다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들은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지금 이 옷은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5만 원짜리 5만 원에 주고 사가니까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백화점 측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는 뭐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요 백화점의 사기 세일은 뭐란 얘기예요? 사기다. 사기다. 왜냐하면 백화점이 뭐 할 마음이 없었더라도요.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마음이 없었더라도 그것도 뭐가 돼요? 사기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또 시사성이 많은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원래 인과관계라는 말은 요 세 가지 요건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라고 이런 말인데 별로 중요한 말 아니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재도 주관적 인과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가끔 뉴스에서 사기라고 나오는 뉴스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만 그러나요? 야, 저걸 당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황당한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외로 뭐죠? 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말은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뭐란 얘기죠? 사기라는 얘기죠. 그죠? 제가 이거 뭐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한 몇 년 전에 제가 수업하기 전에 아침에 밥을 먹는데 YTN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손바닥만한 한 반만 요만한 스티커를 팔아요. 그냥 비닐 쪼가리예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 주장하냐면 그 스티커가 우주의 기운을 흡수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딱 붙이면 머리가 낫고요. 배가 아프면 배에다 딱 붙이면 배가 낫고 폐암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딱 붙이면 폐암도 낫는데요. 왜요? 우주의 기운을 흡수해서.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다 그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우주의 기운을 흡수해가지고요. 자동차 연비가 향상된대요. 황당하죠, 그죠? 그럼 밥 먹으면 저는 웃기더라고요. 야, 저런 것 저것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요. 37억을 벌었대.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그 사람은 진짜 스마트한 사기꾼이야. 그 사람은요, 만약에 뉴스에 나온 대로라면 사기로 처벌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보통 이제 기자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찰서 이렇게 막 잠바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잖아요, 그죠? 엎드려 있는데 마이크를 딱 들이는 거예요. 들으면 가지고 아저씨 근데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침착하게 예, 효과 있습니다 이러더란 말이죠. 그거 사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의하죠. 만약에 자기가 진심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면 서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사기 칠 때도요. 잘 치시면 되고요. 사기 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고 눈빛도 초롱초롱하고요. 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거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기 제일 많이 치는 인간들이 뭐냐면 법을 잘하는 뭐죠? 변호사들이 사기 제일 많이 칩니다. 왜요? 사기 쳐도 빠져나갈 구멍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주관적인 것으로 충분하죠. 그 다음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의는 강박, 해악을 고지했는데 그 강박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예요.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려면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 강박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해악을 고지한다 이런 말인데요. 그냥 우리는 뭐로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협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협박. 법에 따라 용어가 다른데 민법에서는 강박이고 형법에서는 협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협박을 했더니 뭘 느꼈어요?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서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다. 자,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침묵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암소리 안 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뭐가 될 수 있어요? 강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누가 물에 빠져 있어요, 그죠?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손만 뻗으면 쉽게 그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도 제가 어떻게 해요? 침묵.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 눈을 쳐다보면서 사람 살려 사람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200만 원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해요? 빤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300만 원 하길래 손을 딱 뻗었다. 이게 뭐 판례예요. 강박인 거죠. 자, 왜냐하면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공포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나를 안 꺼내줄지도 모른다라는 뭘 느끼게 된 거예요? 공포심을 느껴서 200을 부르고 300을 부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강박도 꼭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고요. 침묵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길을 가는데요.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주면 주워 패겠다는 얘기죠. 강박인 거죠. 그죠? 저는 어떻게 해요? 공포심을 느껴요. 그러면서도 고민하겠죠. 3만 원을 줄까 아니면 몸으로 때울까? 고민하다가 맞으면 뒤지게 아파서 무서울 것 같아서 아플 것 같아서 3만 원 줬다면 그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몽둥이가 아니라 사심이면 얘기가 다르죠. 칼이 들어왔어요.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러면 그때는 뭐가 안 돼요? 고민이 안 되죠.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줄까 말까 고민하면 뭐예요? 또라이인 거잖아요. 이렇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심할 것이 뭐냐면 강박 자체는 반사회적인 게 아니에요. 말아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경우에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X예요. 이게 왜 반사회적이냐? 왜 무효냐면 의사 무능력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의사 능력이 뭐였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의사 능력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다면 저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정신병자나 만취자나 수면 중인 사람처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의사 무능력자와 동일한 거기 때문에 무효라는 뜻이지 요 자체가 뭐란 얘기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요 강박이 위법해야 돼요. 요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도 비난 가능성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 판례가 둘로 나뉘고 있어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도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뭔 소리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빌려준 1억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뭐예요?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뭐라 그랬냐면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안 갚으면 집에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부당한 거예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빌려준 돈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요 강박이 형법에서는 뭐예요? 협박인 거예요. 그죠? 협박죄로 처벌받는데 최근에 협박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죽여버리겠다, 불질러버리겠다, 뭐 네 딸 뭐 어떡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말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처벌을 못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카톡에다가 이 거지 같은 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돈 안 갚으면 내가 확 칼로 찔러 버려 죽여버리고 나도 뒤져버릴까 봐 이런 식으로 막 보내버리면은 그게 나중에 뭐로써요? 협박의 증거로서 어떻게요? 남기 때문에 협박죄로 처벌되는 경우 대단히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나 카톡 같은 거 보내실 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고소 고발을 말해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안 갚으니까 너를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얘기를 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일은 아닌 거죠. 다만 이 자체는 뭐예요? 정당한 거죠. 왜냐하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얘기니까 이 자체는 뭐예요? 부당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을 돌려받는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억 플러스 알파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면 이것도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간통죄 처벌 안 하죠. 그죠?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과거에 간통죄 처벌할 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요. 여자분하고 간통을 했는데 그 여자분의 남편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합의금을 얼마를 줬냐면 4억 2천만 원을 줬어요. 만약에 그 4억 2천이 지나치다면 부정한 이익으로 평가된다면 그것도 뭐가 되겠어요? 위법한 강박이겠죠. 자, 우리 판례가 4억 2천을 정당한 이익으로 봤을까요? 부정한 이익으로 봤을까요? 정당한 이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간통하다가 4억 2천 정도 뜯기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유가 재미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돈이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봅니다. 해가지고 뭐죠? 돈이 많아서 4억 2천 정도 뜯길 수 있으면 뭐요? 그 뭐요? 정당한 이익으로 보고요. 저처리 가능한 사람한테는 420만 원만 돼도 뭐죠? 부정한 이익일 수가 있어요.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돈은요 징벌성이 달라요. 100만 원이라도 그 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죠. 예를 들어 벌금 100만 원이에요. 그죠? 재벌 같은 사람은 신경도 안 쓰이는 뭐죠? 껌값 정도일 거고요. 뭐 노숙하시거나 폐지 줍는 분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면 뭐죠? 한강에 가서 뛰어내릴 정도로 큰 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독일 같은 나라는 벌금형을 때릴 때요. 금액으로 안 때려요.
어떻게 때리냐면 일수형이라고 해가지고 날짜로 때려요. 100일형, 50일형 벌금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연소득을요 365로 나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나와요? 하루 소득이 나오죠. 그러면 100일형 이렇게 때리면 100일치 소득을 벌금으로 내야 돼요. 30일형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일치 소득을 내야 돼요. 왜 그래요? 많이 버는 사람을 많이 내고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 내고. 요래야 뭐죠? 징벌성이 균등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요 일수형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죠?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고요. 그 최근에 그 야구 선수가요.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처벌받았거든요. 얼마 받았냐면 1,000만 원. 근데 그 1,000만 원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센 금액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연봉이 곧 100억 되거든요. 연봉이 100억 되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은 뭐죠? 뭐 껌값인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돈도 사람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요. 고의여야 돼요. 고의. 다시 말하면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반드시 뭐 해야 돼? 고의여야 되고요. 요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도 사기하고 똑같아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재밌는 판례는 뭐냐면 이 실제 판례인데 옛날 판례인데 벼락 맞아 뒤지라 그랬어요. 인간아 벼락 맞아 뒤지라 그랬거든요. 그런 일반인들은 벼락 맞아 뒤지라 그래서 뭐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 벼락 맞을까 봐요. 외출도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벼락을 안 맞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 굿까지 하셨어. 그러면 그분은 벼락 맞아 뒤지라는 말 속에서 주관적으로 뭘 느꼈다는 거예요?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인 거죠. 그래서 우측에 중간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효과는 뭐 보자고요. 1. 상대방이 사기강박한 경우죠.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강박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2번이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왜 매매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치는 바람에 강박을 치는 방향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어떡할 거냐 이 문제예요. 자, 왜 이게 문제되냐면 만약 이런 경우에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사기친 병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누가 피해를 보죠? 을이 피해를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취소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는 중개업자죠. 다시 말하면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매도인이 사기친 게 아니라 누가요? 중개업자가 사기치는 바람에 잘못 샀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니까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 드는 거죠. 뭐 중개업자는 빼고 아니 왜 이놈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니면서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이어서 피용자여서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어서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가 있을 거다. 크게 둘로 나눈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피용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고요.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닌 것으로 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은근히 까다롭게 느끼시는 분도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대리 오늘 하겠지만 대리에 가서 좀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교재 84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그 얘기예요. 1번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어요. 대리는 뭐가 아니라고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2번 단순 피용인이래요. 직원이래요. 얘는 뭐라고요? 제3자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 판례죠. 박스 밑에 3번 제3자의 관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측이 4번 적용 범위 똑같아요. 가족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고요. 공법상 행위, 소송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다른 제도와의 관계. 1번 차고와의 관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랬죠. 2번 담보책임 관계 선택적 행사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아까 우리가 차고와 담보책임은 선택 못했죠. 뭐만 주장할 수 있었어요? 담보책임만 주장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사기와 담보책임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3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자, 위법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사기도 뭐예요? 위법하고 강박도 뭐예요? 위법하니까 별도로 또다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판례가 나와요. 판례 1번. 자, 여기서 보자. 자, 병이 사기 강박을 치는 바람에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이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손 빨고 말겠습니까? 요놈 찾아가야죠. 그죠? 사기 강박한 놈한테 가서 이 거지 같은 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사기치고 강박했어. 다시 말하면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를 안 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1번 큰 글씨만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취소를 안 해도 취소를 못 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2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게 되면은 수익이 생기거든요. 이중으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끝이에요. 넘겨보시면 기출 파헤치기가 나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표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선이고 무과실인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상속인이 떠오르시죠. 상속인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승계는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제3자에 포함된다. X죠. 포괄승계인 상속인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3번은 판례인데 판례를 좀 설명드릴게요. 요 판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을이라는 조카가 연락이 왔어요. 삼촌 저 이번에 취직했어요. 그런단 말이죠. 그 삼촌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이고 우리 조카 잘 됐다. 내가 맥주 한 잔 사줄 테니까 집에 와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둘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맥주를 마시게 된 거죠. 그렇죠? 아이고 우리 조카가 취직해서 우리 형님이 이제 마음이 편하겠다는데 막 이렇게 그죠? 근데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삼촌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려면 신원 보증이 필요합니다. 신원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다는 말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 해가지고 서류 가져와 해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어디다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돼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짝짝짝 쓰고 도장을 꽝꽝 찍어줬는데 이 그지 같은 놈이 취업한 게 아니라 러시앤 게이츠에서 대출 받는다고 대출 서류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였냐면 연대 보증을 서버리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일단 이거는요.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어요. 보세요. 신원보증 쓸래다가 연대보증을 쓴 거는 명백히 뭐예요? 중요 부분이죠. 그죠? 또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 판단된다면 요거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기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기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사기는 뭐가요? 아니라고요. 이유는 요것 때문인 것 같아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하면 요 갑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보증할 마음은 있었던 거죠. 다만 보증의 종류가 뭐예요? 달라졌을 뿐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사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이유는 또 그게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보증 섰다는 이유로 갑의 뭐 재산이 압류되고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보자고요. 3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현재는 X고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맞는 지문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한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어요. 허위로 고지했다는 말은 높은 금액을 불렀다는 얘기죠. 1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 3천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대리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으면 본인이 알도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고치게 의사표 효력 발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